자, 그래서 지팡이에 대한 이미지는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이게 지팡이 사업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유럽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이제 그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15년, 20년 전에 전쯤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저출산 고령화가 된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제 많이 이게 이야기가 되고, 또 그 실버 산업이 앞으로 유망 사업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출장 갈 때마다 그 어르신들 그 실버 산업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거는 그 유럽의 어르신들이 좀 상당히 그 풍요롭고 또 멋스럽고 또 아름다운 어떤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좀 이제 다른 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유럽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 스커트 차림에 하이힐 신고 가는 어떤 여성분이 앞에 가신다. 그래서 막 따라 붙여서 앞을 보면 그 어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젊은 분들은 청바지에 그냥 예, 운동화 차림이 주고 어르신들은 이제 멋을 이렇게 좀 내고 풍요롭게 인생을 좀 즐기고 그러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차도 영업사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좀 했는데 이전에 그 자동차 마케팅도 컴포터블 카 있잖아요. 오픈카. 이거는 주 타겟이 그 시니어층입니다. 시니어층.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제 시니어 용품이나 이런 관련 제품들이 뭐 디펜스, 습동기, 안마기 뭐 주로 이런 거 위주더라고요. 그 때문에도 저 열심히 일한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에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용품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 작은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이제 그 저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품격이 있고 좀 품질이 좋은 이런 제품을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뭐 어르신들 용품 하면 대표적인 지팡이에서 그걸 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1, 2만 원대 그 저가 그 좀 품질이 좀 좋아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저가 이상의 그 패셔너블하고 멋있고 예, 품위 있고 이런 지팡이를 이제 들여와서 좀 선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그 박우현 사장님께 그 지팡이의 의미는 그 품위 있는 노년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풍요로운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아름다운 노년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은 이 지팡이 사업에 이렇게 앞서서 뛰어드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장님 지금 그 지팡이에 어떤 품목을 주로 하세요?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팡이도 자연스럽게 어르신 지팡이가 노인 지팡이들도 주로 그 접이식, 예, 그 등산 스틱처럼 그런 거 위주에 거의다가 예. 들고 다니기 쉽게 하려고. 예, 쉽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만 보더라도 근교에 뭐 관악산 해고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은데 전철을 타고 주로 이제 등산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접어서 백에다 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이식, 그다음에 조절식, 그러니까 알미로 돼 있는 텔레스코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이제 쿠크 선장에서 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지팡이가 이렇게 줄여서 접어서 줄이고 늘리고 이제 거의 그게 한 90% 이상, 90% 이상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팡이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데 그 사실은 지팡이의 착용감이 제일 좋은 건 나무 지팡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조절식이나 접이식은 그걸 접어서 텔레스코프처럼 그 이제 밀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길이를 접어서 안으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파이프처럼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짚다 보면 그 공진이 생겨서 울림이 이렇게 이제 전해 오는데 보통 그 잘 못 느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와인을 하나 예를 들면 와인이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맛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와인이 오히려 10,000원짜리가 스윗하고 그러면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와인 애호가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5만 원짜리 예를 들면 뭐 바디감이 무겁다, 옥향이 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나무 지팡이를 써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그 알루미늄 지팡이로 된 그 쇠로 된 지팡이를 쓰다 보니까 그 나무 지팡이의 그 착용감을 잘 모르죠. 그런데 나무 지팡이를 쓰다가 이제 쓰면 아 이게 왜 나무 지팡이 좋은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게 요양 지팡이들이 주로 길이 조절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맞게 길이 조절을 한다는 개념에서 양상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것이 공급만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이제 실은. 나무 지팡이가 사용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감촉도 좋고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로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굉장히 높게 짚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도사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TV에서 어르신들을 흉내내는 어떤 그 연예인 아니 그 탤런트나 개그맨들이 지팡이를 흉내낼 때 한 손으로 지팡이를 높게 탁 짚고 한 손으로는 뒷짐을 짚고 꼬부랑해서 턱 넣고 이렇게 가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걸 말하냐면 지팡이를 높게 짚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도 꼭 그렇게 짚고 흉내내도 또 어르신들도 실제로 그렇게 짚어요. 많은 부분이.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경을 맞출 때는 안경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도수에 맞게끔 안경을 껴야만이 잘 보이고 머리도 안 아프고 꽤 시원하잖아요. 보는 게. 지팡이도 자기 키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지팡이를 상당히 높게 짚어요. 왜 이제 그 조절식이 우리나라에 거의 95% 이상이 퍼져서 그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냐 하면은 지팡이를 유통하는 입장에서 지팡이를 이제 키에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게 작다고 그래요. 저도 아주 굉장히 수차례 지금도 굉장히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접하는. 그러니까 이제 키에 딱 맞춰서 드리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안경 두수 맞추듯이. 그런데 그게 낫다고 하니까. 이게 구부러져서 그런가요? 몸이 구부러져서? 아니요, 높게 짚으려는 속성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팡이는 이제 차려 타고 편안하게 차려 타고 섰을 때 지팡이 높이가 이 손목뼈 여기 수근골, 손목 여기 손목뼈, 수근골 손목뼈까지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굉장히 낮은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이게 차려 타고 편안하게 섰을 때 지팡이 높이가 손목뼈 요거 높이까지 딱 오면은 걸어갈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살짝 빠져도 체중이 여기에 실리고 또 걸어갈 때도 이뻐요. 걸어갈 때. 근데 이게 높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쩍 들어서 놓고 번쩍 들어서 놓고 이렇게 보행을 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번 할머니 다니시는 거 보면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톡 이렇게 앞에다 짚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내 다리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가장되게 모시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모시고. 그러니까 지팡이 여기에 맞으면 우리 그네 있잖아요. 그네, 시소, 그네 이런 것처럼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앞으로 건너가요. 지팡이가 이렇게. 그래서 걷는 모습도 이쁘고 잘했는데 이게 높으니까 기니까 일단 높게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덜렁 들어서 앞에서 놔야 되고 덜렁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팡이를 나무 지팡이를 맞춰드리면 전부 짧다고 그러니까 판매해놓고 나서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줄이는 건 잘라면 계속 줄이는데 이 자른 걸 늘리지를 못해요. 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유통하는 업체 사람들도 나무 지팡이를 거의 사용 안 하죠. 바로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접점인데 양심상이 도저히 못돼서 제가 그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이 지팡이 이거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는 문화. 이것도 하나의 아주 어떤 캠페인을 해서 좀 바로 고쳐야 될 아주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니어 문화 중에서. 스마트폰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기저점 늘려가지고 안전
하게 하는 거고 105도 어쩌고 해서 딱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전혀 그걸 우리 게이트 워킹 하는 거 똑같이 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지금. 기니까 이거를 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네처럼 앞으로 못 가니까 걸어 보행할 때 번쩍 들어서 앞에서 놓고 번쩍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지팡이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모시는 거죠. 들어서 놓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그 문화 성격 아니 문화 아니에요 스타일. 왜냐하면 우리는 기둥을 잡고 일어나고 뭐든지 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이래서 옆에 잡고서는 일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우리나라의 지팡이 문화는 얼마나 됐냐고 여쭈셨잖아요. 그 천년 전에 신라 이사금 때부터 그 제일 지팡이를 찍기 시작한 게 이제 지게 지팡이라고 그러지. 그 지게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게를 짚고 일었을 때 이렇게 잡고 그리고 집을 지나 이랬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게 빗속에 내려오는 어떤 그 잠재의식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그 제이스틱만의 차별화된 기술 뭐 이런 노하우 이런 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 주문을 할 때 주문을 이제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주문하실 때 그 주문을 넣으면 이제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필수 사항이 있잖아요. 제이스틱은 키를 넣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신장. 예, 예. 그러니까 사용자의 예, 신장. 사실은 그걸 빼고 그냥 쉽게 주문을 받으면 좀 더 팔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 예를 들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뭘 혹은 누가 지인한테 선물하는데 그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다가 다른 쪽 선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필수사항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척추의 변형도 오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팔에 피로감도 굉장히 와요. 이게 왜냐면 높으니까 많이 접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었을 때 약 15도 정도에 굽혀지는 게 좋은데 많이 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팔에 피로감도 오지, 척추 변형도 오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떠나서 일단 또 실버 산업 우리가 이 오랫동안 종사하는 그 소명의식을 갖고 이건 반드시 제가 한번 그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다. 키에 맞춰서 우리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라고 짚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작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그 연세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그냥 뭐 그렇게 잘못 판매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조절식은 본인들이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키를 적게 돼 있고 그래서 키가 이제 오면은 저희는 다시 한번 또 물어보면 대부분 다시 한번 이제 잘 보셨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딱 코팅을 해서 맞춰서 키에 맞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지를 사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일반 그 브랜드도 그렇고 저가든 고가든 명품이든 바지 다는 키에 맞게 한번 줄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팡이도 사실 키에 맞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소매 판매몰을 보면은 그 지팡이를 커팅하는 비용이 8유로 정도 받아요. 한 10,000원 정도. 근데 저희는 그걸 안 받습니다. 차별화 장점이라기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그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멋진 그 패션 지팡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그 복지연구 쪽은 안 하시나요? 한 아이템을 하고 있어요.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냐 독일 거를 28,000원이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 시장이 어떻게 좋은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 미래는 어떨지. 이제 아무래도 그 어르신 시니어층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좀 더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시장이 더 이제 확대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팡이 쪽만 이게 특화해서 제가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지팡이 한 80%는 복지연구 쪽에서 좀 나가고 나머지 20%가 이제 일반 지팡이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 복지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가 실제로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한 20% 시장을 보고 이제 들어오면 여기도 또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한 15년 전에 할 때보다 엄청난 그 레드오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영업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지팡이도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걸 한번 보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밥을 먹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농산 가락시장에 어떤 분이 그 정관장 인삼 대점을 한 10여 년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면담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잘 굴러가고 그래서 직원들 맡겨도 이거는 잘 사업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고 이제 그 시니어 사업이 앞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 지팡이 쪽을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 이 대리점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해서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지금 2층을 세를 주면 얼마를 받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350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세 주세요. 왜냐하면 지팡이 해갖고 마진 350 벌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결국 시장이 커지려면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지팡이에 대한 그 선입견이 좀 없어져야 되고 노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미지 개선, 노인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 누구나 다 쓰는 이런 것이 좀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그 지팡이 시장 들어오면서 그 노리는 거가 바로 이제 스마트 지팡이 같은 이러한 헬스케어든 뭐 연결하는 이런 지팡이들이거든요. 이쪽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독일하고 프랑스에 나와 있어요. 이제 와이파이로 위치 추적도 되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앱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돼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 그걸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 계시고 이것까지 다 되는 것들이 지금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해보려면 그렇지 않아도 지팡이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싸요. 아직까지는 값이. 그래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지팡이에도 그 이제 ICT, IoT 이런 기능들을 많이 좀 넣으면은 굉장히 그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고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지팡이 시장이 좀 작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서 하는 데가 없고, 아직은 또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런 부분은. 자, 그러시다면 우리 스마트 지팡이가 나온다면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어떤 의존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단순히 지팡이에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용자 당사자분들이 이거는 지팡이보다는 아주 그 첨단화된 제품이야 뭐 이런 생각 자부심을 갖고 더 사용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더 좀 자신감 있게 쓴다는 거는 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 상상을 해보면요. GPS 기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어디를 가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받아서 그쯤에 가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지팡이에서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사운드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디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거는 일부 있지만은 이제 앞에 가는데 좀 비켜주세요 할 때 이제 누르면 뭐 따르릉따르릉 하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전자화돼서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프레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부 좀 그 정도의 단순한 기능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GPS나 길찾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때 조금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동기는 되겠죠. 근데 확 지역으로 늘어나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많이 써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부가적인 것, 그러니까 종속 시장인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그동안 장시간 동안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유쾌한 토크 공동 질문입니다. 박우현 대표님은 실버 산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좋은지 많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쪽이세요? 세계 4대 상인 중에 가장 그 어쩌면 그 유대 상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유대 기업인들을 보면은 그 소그룹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분야를 모여서 같이 정보를 주고받고 식사하고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할 때도 이래 보면 해외 전시회 나가 보면은 이제 대만 같은 데는 타이완 프로젝트가 한 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하고 저희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장도 같이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말씀 나눴던 그 지팡이 문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럿이 같이 그런 문화를 조금씩 조성해 나가면 그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보행 안전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 같이 모여서 이 같은 이 기업인들이 교류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그 제이스틱 박우현 대표님을 모시고 지팡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옛날부터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말씀 나누고 시장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이쪽 시장 실버 산업 시장이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기업인들과 또는 여러 그 활동하시는 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그런 문화 개선 또는 뭐 변화 이런 것을 또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것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우현 대표님을 통해서 지팡이의 의미 또 지팡이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박우현 대표님은 그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은 어떤 의미십니까? 저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포럼이죠. 이쪽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뵙고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글쎄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은 그 지팡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나라 지팡이의 잘못된 문화 지팡이 그 사용을 바르게 하는 이거를 알리는 어떤 그 선도자가 되고 싶고 그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으로 유쾌한 토크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